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똑같은 톤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문화 기획자 이도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축제, 행사 베이스로 많이 기획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는 곳에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제 작은 온라인 축제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통발랄은 서대문구 안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는 생활문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뭐 월간 사랑방이라고 해서 생활문화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드리는 장을 하기도 하고요. 핫플구플이라고 서대문구 안에 이제 갈만한 문화적인 공간들 그런 곳을 가게 되기도 하거든요. 서대문구 안에 이렇게 좋아하는 공간 같은 거 있으세요? 한 군데 있습니다. 제 이름은 그래요?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서점이거든요. 가면은 뭐 스티커만 팔기도 하고 책갈피 전을 하기도 하고. 네. 어딘지 유어마인드 말씀하시죠? 맞아요. 네, 거기 엄청 좋아해요. 그런 곳에 저희가 찾아가는 핫플구플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저희가 기획한 활동들이 조금씩 변해서 선생님도 그러시죠? 맞아요.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밖에 찾아뵐 수 없는 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온라인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줌이나 아니면 뭐 구글 미트나 구름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생활문화인들과 만나는 뭐 그런 활동, 특히 줌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왜 SNS 사용하시거나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왜 가끔 어떤 분들은 사진 보내기 할 때 묶어 보내기 안 보내시고 그냥 30장 30번 카톡 따다다다다 이렇게 올 때도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도희 선생님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유튜브에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마지막에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선생님 박수로 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SNS 활용법, 줌, 카카오톡 친해지기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획자 이도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생활문화 혹은 기획 파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뭐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저 사실 오프라인에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그러려면은 줌이라던가 카카오톡은 정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전에 사실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히 나누게 될 줌이라는 거는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줌 안에서는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화가 목소리가 들리려면 마이크, 스피커 기능이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꼭 이어폰은 아니어도 되고요. 만약에 핸드폰 자체로 쓰신다 하면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딥하게 하나 들어가서 실제로 제가 줌을 링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사전 준비물이 있어요. 혹시 아직 못 가져오신 분 있으시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챙겨주시면은 강의를 함께 들으시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눌 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우선 첫 번째는 줌입니다. 줌, 그게 도대체 무엇이죠?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한 지. 사실 저도 춤 처음 할 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계속 리뉴얼이 되고 있고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하거든요. 전 아직도 가끔 놀랍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줌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사실 줌을 사용하게 된 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줌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사실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오프라인 회의나 강연, 뭐 행사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회의 같은 경우도 막상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게 된다거나 같은 공간 안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수 없어 뭐 화상회의가 다수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세 번째도 많은 케이스죠. 점점 사람들끼리 뭐 4명, 6명 모일 수 없다 보니 방구석에서도 계속 모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첫 단계입니다. 줌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는 것처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는 분들께서 채팅창에서 글을 적어주고 계시지만 줌을 통해서라면 영상통화 하듯이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영상통화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화면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또는 뭐 회의 같은 거를 진행할 때는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고 강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최소 2명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적인 건데 40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을 일부 내면 유료로 이용시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줌을 많이 사용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줌이랑 한번 친해져 볼게요. 자, 혹시 다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계시리라 믿고 저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3가지 스텝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스텝의 경우에는 기본 준비 단계. 저희 아까 사전 준비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실제로 링크,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혹은 어디선가 메시지에서 링크를 받았을 때 내가 줌을 들어가 보는 거, 회의 참여하기를 해보고, 세 번째, 대망의 세 번째는 이제 내가 한번 모임장이 되어보겠다 혹은 내가 강연을 열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줌 회의 개설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아이들은 줌 기능 사용하기의 꿀팁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준비 단계인데요. 가장 처음에 줌 링크를 받았을 때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 링크를 열어도 바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앱을 설치하라고 뜨기도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안드로이드라던가 아이폰이라던가 작용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 PC의 경우에는 주소창에 그냥 줌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모바일인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그 어플을 받는 곳에다가 줌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여기서 열기 대신에 보통은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오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꼭 해야 하나요? 근데 사실 줌에 참여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혹시 개설하는 데까지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PC에서는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무료 가입 버튼이 떠요. 여기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 모바일에서도 바로 줌을 클릭하자마자 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회원가입도 막상 좀 열면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떠한 흐름으로 가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메일 주소, 아까 그 사전 준비물에 있던 그 세 번째 그거예요. 자주 쓰시는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3번인데요. 계정 활성화, 갑자기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계정 활성화라는 거는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개인 메일로 로그인을 하시고 메일함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메일에서 이 계정 활성화를 클릭하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이제 이름, 성함,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하나하나씩 스텝을 밟아주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끝입니다. 사실 엄청 간단한데 처음 볼 때 저도 예전에 이 화면은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보통 회원가입하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싶으실 텐데 메일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니까 하나하나씩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로그인까지 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줌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로그인 창이 바로 떠요. 거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저처럼 저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은
줌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맞추게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분들은 앞으로 뭔가 다음번에 시청하실 때 앞으로 더 넘어가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채팅창에다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준비를 마쳤는데 저희 이제 회의 한번 참여해 볼게요. 보통은 링크가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와요. 이것을 누르셔도 지금은 창이 뜨지 않겠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회의 참가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회원가입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바로 이거 링크를 눌러서 앱을 열면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우선 링크를 받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는 바로 링크 클릭을 하면 줌이 떠요. 혹은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인데 어떻게 하나요? 사파리로 열면 됩니다.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창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 클릭하시면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줌 열기가 바로 떠요.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 회의창이 열리게 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준비 단계에 있는 그 앱을 꼭 깔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줌 미팅 열기 단계까지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파리로 열기가 있어요. 바로 사파리로 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줌이 뜹니다. 자, 그럼 회의 참여하는 단계 마저 따라가 볼게요. 모바일이나 PC의 경우 만약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편하게 이름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PC나 모바일 동시에 줌의 액세스 권한을 허용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 문구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계속 그냥 확인과 참가를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이 조금 약간 처음 봤을 땐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자, 5번째는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그렇게 하지 않는 버튼이 바로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모바일이나 PC 둘 다 저희는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디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치 오디오 또는 컴퓨터 오디오를 통해 참가. 그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따라오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측 하단에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가 떠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뜹니다. 제가 제 꾀지재한 얼굴이 나올 때라 좀 가렸어요. 그래서 PC에서는 이러한 화면이 뜨고요. 모바일에서는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게 많은 스텝이 있었죠? 이렇게 오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플러스로 내가 모르고 비디오나 소리를 켜고 들어왔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 좌측 하단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씩 기능을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PC나 모바일에서 가장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음소거 버튼입니다. 내 말을 들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음소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비디오 중지라고 적혀 있는데 슬러시가 되지 않은 상태는 화면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만약에 내 화면이 보인다 하면은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비디오 중지에 X자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줌 회의가 끝나면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종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줌을 연 분이 이 줌을 종료하면은 그렇게 사라지기도 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벌써 줌 회의를 참여했어요. 이게 사실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고 직접 들어와 보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괜히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인데 혹시 또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한 번의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줌 회의를 개설해 보려고 해요. 자, 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원가입을 하고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제 아이디가 있어야 40분을 했는지 혹은 1시간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 만들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PC의 경우에는 줌을 클릭해 주시면 이 화면이 뜨고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 주시면 이 새 회의가 떠요. 네. 여셨나요? 그러면 이제 PC의 경우에는 주황 색깔 새 회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 새 회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요. 아, 이거 역시 제 얼굴이 나와서 잠시 가린 거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아, 이제 회의는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저만 있잖아요. 사람들을 더 초대해야 하죠. 네. 그럼 어떻게 초대하면 좋을까를 한번 알아볼게요. 링크를 복사하고 붙여넣는다는 이런 간단한 거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열었을 때 링크는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은 버튼을 다 눌러봤던 것 같아요. 처음 사용할 때에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처음은 누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참가자 버튼 하단에 보이시죠?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참가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옆에 참가자 화면이 떠요. 우측에. 지금 이제 제가 다 들어와 있긴 한데 다 제가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초대 버튼이 있어요. 엄청 직관적이죠? 이 초대를 누르면 우측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또 다른 창이 뜹니다. 거기에 좌측 하단에 초대 링크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바로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복사돼요. 그거를 원하시는 카톡방, 메일, 문자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자, 보시면 PC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초록 색깔 작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상단에 초록 색깔 체크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떠요. 역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초대 링크가 바로 보이고 링크 복사가 보입니다. 여기서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 복사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드래그하기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링크를 쭉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데에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모바일에서도 여기에 초대 링크는 존재해요. 아까 보이시던 여기에 네. 아까도 모바일에서도 참가자를 클릭하시면은 초대 링크를 누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초대 누르고 그 다음에 보이는 초대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들어오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화면을 보시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는 화면이 떠요. 이때 바로 수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기실 없애기 기능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 뭔가 저희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 혹시 여기 이 방법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Q&A로 넘어가 주시면 제가 거기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벌써 줌을 회의까지 다 개설을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랑 40분까지는 별도의 요금 없이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줌 기능들이 존재해요. 네, 혹시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까요? 제가 하나하나씩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음소거 하거나 비디오 끄는 화면은 아까 한번 잠깐 설명이 나왔었어요. 보시다시피 왼쪽 화면은 이제 PC 화면인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했다가 열었다 하면은 음소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제되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버튼은 비디오 중지하기 버튼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슬러시 버튼이 없는데 이대로 보시다가 만약에 내가 비디오를 지금 끄고 싶다 하면은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디오 끄기에 이렇게 슬러시가 뜨게 됩니다.
자, 다음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지? 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왔고 누구누구 왔는지 내가 이제 이름을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PC나 모바일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PC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PC 화면에 하단의 중앙부를 보시면 참가자라는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고 밑에는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옆쪽에 채팅창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거기서 참가자들이 이름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이렇게 쭈루루루룩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막 2명, 3명이 한 번에 얘기하면 오디오가 물려서 들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이 얘기하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채팅으로 말을 남기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마찬가지로 하단 바에 채팅 말풍선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띡 눌러주시면 바로 옆쪽에 컴퓨터는 옆쪽에 모바일은 바로 그 화면에 채팅창이 쭉 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대화로 적으시면 됩니다. 톡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뒷배경이 조금 보이고 싶지 않은 배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가상 배경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쭉 하단에 보시면 비디오 중지 버튼 바로 옆에 위에 작은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비디오 설정을 누를 수 있어요.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가상 배경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설정이라는 화면으로 떠서 가상 배경이 뜨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고 우측에 보이시는 플러스를 선택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배경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말고도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필터 씌우기 기능인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거나 혹은 동료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분위기 전환해보고 싶다. 좀 재밌게 얘기 나누고 싶다. 라는 그런 때가 오는데 여기에서도 마치 저희 다른 스노우라던가 여러 가지 꾸미기 어플처럼 간단한 필터 역할이 있거든요. 뽀샤시하게 해준다거나 어둡게 혹은 액자 프레임이 되고 혹은 머리띠 같은 게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원하는 걸 클릭하시면 하나하나 다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이제 배경도 봤고 필터도 봤는데 이런 부가적인 기능 말고 내가 이제 뭔가 발표할 순간이 온다 혹은 내가 지금 회의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순간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처럼 같이 화면을 공유해서 보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바일이나 PC랑 똑같이 초록 색깔 버튼이에요. 초록 색깔 하단에 화면 공유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만 바로 공유가 되고요. PC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을 볼 수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가장 첫 번째 있는 화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화면이 뜹니다. 예를 들면 PPT면 PPT, 웹사이트면 웹사이트 이거를 같이 보면서 뭐를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따라갈 수도 있고 혹은 발표를 한다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아까 꿀팁으로 담아왔던 줌 기능,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하다 보면은 엄청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줌과 친해졌고 저희가 사실 친해질 친구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에서 사실 저희는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채팅을 한다거나 이미지를 한 장씩 보낸다거나 이런 기능들만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지하기 버튼은 어디에 있지? 혹은 사진 저장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장을 할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알아볼 것들은 총 7가지예요. 보통 자주 쓸 법한데 이거 뭐였더라 하는 것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단체방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제가 누군가를 또 초대하는 거 혹은 제가 방을 만드는 거.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방을 만들어서 제가 방 개설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진 여러 장에 한 번에 보내기 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 저장하기
그리고 5번째는 사진 전달하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더 있는데 이제 보통 막 기다란 텍스트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복사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7번째는 공지하기인데 진짜 한 30명 같이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방에서 누가 얘기한 거를 공지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체방 만들기예요. 단체방 만들기는 이제 제 개인 카톡을 가져왔는데 네네. 단체방 만들기의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보이는 네네 이미지에서 2번째 그 가장 하단에 있는 좌측에서 2번째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 채팅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눌러주시면 2번째 이미지가 뜹니다. 거기서 이제 돋보기 바로 옆에 있는 채팅 그 말풍선 모양 플러스를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야, 이렇게 뜨는데 이제 저희는 그중에 단체방 중에서 그냥 저희 일반적인 채팅방 만들어 보는 것만 해볼게요. 첫 번째 보이시는 일반 채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 상대 선택이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보이시는 분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게 하얘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대화 상태 선택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 나면 그 다음 화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일단 저는 2분을 데려와서 이제 3명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가끔 가다가는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잘 정돈돼 내가 이름이 있는 제목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룹 채팅방 정보 수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 이름이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빨간색 버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월간 사랑방 방이다 하면 월간 사랑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혹은 물론 사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지워놓긴 했지만 이 가운데 흰색으로 가려져 있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가족분들과 함께 가족분들 채팅방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이 완성이 됩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저 이제 인싸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단체방을 만들었고 2번째는 이제 초대하기 버튼인데요. 오늘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버튼들이 바뀌어서 초대하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초대하기는 어디 있느냐? 가시면 옆쪽에 그 햄버거 모양이 있어요.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햄버거 모양을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대화 상대 초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여러 명의 이제 친구분들이 뜨시고 거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었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문 있으시면 계속 남겨주세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번째 단계는 사진 여러 장 한 번에 보내기예요. 내가 사진을 한 번에 보내고 싶은데 매번 이렇게 막 보내준다거나 그래가지고 다운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보낼 수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채팅창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 첫 번째 화면이 뜹니다.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앨범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지금 아이폰을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똑같은 글씨 앨범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 최근 사진이 뜨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거기서 여러 장을 한 번에 보내기 기능을 저희가 해보는 거니까 가장 좌측 하단에 사진 묶어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 옆에 우측에 보시면 점점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하시면 원본으로 보낼지 저화질로 보낼지도 같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단계가 끝났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낼 사진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장의 사진을 묶어서 보내고 싶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송을 눌러주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장의 사진이 한 번에 가게 돼요. 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사진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도 저한테 사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 사진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사진을 온 걸 봤을 때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떠요.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좌측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받기 버튼이 보여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사진 전체를 묶음을 다운로드 받을지 아니면 뭐 나만 나온 사진이라던가 특정한 것만 나오는 사진을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묶음 사진 또는 이 사진만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 이제 사진 저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원본 사진이 막 30장씩 오는데 친구나 혹은 동료에게 사진을 바로 전달하고 싶은 순간도 와요. 이거를 지금 내 사진에, 내 앨범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보내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도 알아볼게요. 아까처럼 4장의 사진이 왔어요. 거기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위로 보내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뜹니다. 이렇게 공유 버튼이 떠요. 이게 공유하기 버튼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우측에처럼 전달하기 창이 떠요. 네. 여기 전달하기 창에서 뭐 가장 최근에 했던 분들은 이렇게 바로 프로필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좌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검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바로 내 핸드폰에 다 저장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기능도 배워봤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기능은 사실 시간이 엄청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저도 불필요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 폰에 다 담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능이 도입된 지는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6번째 대화 텍스트 복사해서 전달하기인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텍스트를 보냈어요. 이 보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은행에서 온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엄청 길게 온 텍스트가 있어요. 공지사항이 엄청 길게 왔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쳐서 보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로 내가 보낼 수 있을까? 뭔가 수정사항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누가 보냈어요. 이거를 그냥 터치 화면에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 누르면 네,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의 친구들이 이렇게 떠요. 첫 번째는 복사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삭제하기, 뭐 답장하기, 공유, 공지, 게시물로 작성, 그리고 검색이 있는데 저희가 쓸 기능은 이 친구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복사를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보내고자 하는 채팅방으로 오셔서 여기 채팅창 이 바가 있죠.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깜빡인데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대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착 뜹니다. 그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얘를 내가 복사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내가 여기서 수정할 게 전혀 없어서 얘도 아까 사진처럼 바로 보낼 수 없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텍스트를 꾹 눌러주시면 똑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공유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달하기라는 창이 떠요. 내가 자주 얘기 나눴던 곳은 채팅을 눌러주시고 아니면은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공지 이야기인데요. 30명 혹은 뭐 3명 있는 단톡방이든 2명 있는 단톡방이든 공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게시물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지금 텍스트나 뭐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예 계속 고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봤던 기능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친구를 꾹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또 8개의 칸이 뜨죠. 그 중에서 혹시 보이시나요? 저 스피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지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거를 클릭하면 가운데 이미지처럼 떠요. 채팅방 상단 공지는 한 건만 노출 가능합니다. 공지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뜨면 여기서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우측 이미지처럼 이렇게 가장 상단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텍스트가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만약에 기존에 공지가 있었다면 그 공지를 꼭 유지해야 된다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지는 한번 생성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카카오톡과도 친해지는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혹시 더 분명히 이 부분 여기 이미지엔 다 없어서 어떤 거 내가 잘 못하겠어요. 혹은 이러한 기능도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다른 기능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채팅방에 적어 주시면은 같이 이제 얘기 나눠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오프라인이 상황이 좋아지면 올해 연말에는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다음으로 들어야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는 월간 사랑방이라는 행사예요. 월마다 이제 사랑방처럼 생활문화를 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로 하지 않고 오늘 줌을 배우셨으니까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 다음번 월간 사랑방은 8월 20일 금요일에 오후 4시에 수공예 협동조합 욤욤에서 키링 같은 거 만드는 거랑 원석으로 이제 액세서리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재료비가 저희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사전에 이제 저희가 곧 신청 폼을 열어드릴 텐데 신청을 하시면 재료 키트를 이렇게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재료 키트를 수령을 해가셔서 당일에 줌에 접속하셔가지고 다른 생활문화인들과 함께 이제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인사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얼굴 뵙고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